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업경제론 경제 테마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 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이번 학기의 경제 용어는 뭡니까?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합친 스토리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의미와 숫자를 합친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만이 남들인데 전달과 자기 이야기를 설득하기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보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해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융합한 여러분들의 설득력으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자, 했죠. 스토리 전개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앞 시간에 AIT 잭슨 홀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 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적용을 해서 선진국만 하고 세계 경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2% 인플레이션은 용서를 하겠다 하는 것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댓글에 메일이나 댓글도 여러분들 질문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번에 연결돼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설명할 용어인데요. 골디락스와 M&A,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탈동조화. 요 세 가지 용어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경제신문에 놓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놓았는데요. NVIDI와 영국의 반도체 설계선 ARM을 미국의 NVIDI가 400억 불에 인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즉 M&A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있었습니다. NVIDIA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삼성에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반도체 파인더리를 수주한 바가 있었죠. 이거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 딘톡,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는 딘톡을 기술 제휴를 통해서 M&A를 하게 됩니다. 중국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오라클을 하겠다 이 뉴스가 있었어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현재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뭐를 통해서 합의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누슨이라는 미국 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재정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워낙 달러를 많이 푸니까 일부 이 계층에서는 너무 적자 빚을 많이 내가 다음 세대에 부담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요 내용을 이번 주 수업에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상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취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 시간대에 정리를 했다가 다음에 혹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앞 시간에 댓글에 하기 전에 이런 기사가 오늘 경제신문에 떠서 교수님이 발췌를 했습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혹시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동학개미는 직감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초보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을 동학개미라고, 미국에 있는 서양 쪽에 주식을 사는 것을 서학개미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약간 시장의 저작거리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워낙 많이 하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개미들이 중에서 여러분들 세대 같은 20대, 30대의 5,700명 정도를 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유를 물어봤는데 1번, 내가 월급만으로서 도저히 부자 되기 어렵다. 그래서 불가능해서 주식 투자했다. 33% 제일 많네요. 그 다음부터 또 보면 한국 기업의 성장에, 그 정권을 산다는 얘기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확실하게 5%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금리가 지금 너무 낮다. 금리가 지금 1.25니까 금리가 없는 거잖아요. 0%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하면 안 된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정권에 대한 DNA를 키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있고, 다음에 산업에 대한 이해. 교수님 여러분들 교육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다음 취미라는 거 있고 규제를 하는 게 있었고.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를 번 돈을 사용을 어떻게 하고자 물었어요. 생활비가 35%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집을 산다든지 은퇴를 준비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대해서 면접에 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로 분류가 되는데 왜 2030 세대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 수업의 경제용어입니다. 자, 앞 시간에 미 연방 파월 이 미 연방 의장이 물가를 적당히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했죠. 이는 뭡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골디락스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물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잡아주는 것이 패드인 FED 패드인 파월 의장이 역할입니다. 근데 안 하겠다 했죠. 얼마 2%대까지는 물가가 평균 물가 금리가 평균 물가가 2% 평균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했죠. 2%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까 금리 안 올리니까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즉 고성장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골디락스 정책을 쓰고 있다. 골디락스는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토피아 정책입니다. 만약 이래만 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골디락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면 있겠는데 골디락스는 어원이 곰 3마리에서 골디락스에서 곰 3마리에서 유래한 겁니다. 즉 동화의 소녀 골디락스가 곰이 사는 데 갔는데 도망친 유래죠. 뜨겁고 차갑고 적당한 습도 중에서 뭡니까?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따뜻한 수프를, 적당한 수프를 먹고 곰으로부터 도망쳤다는 동화에서 유래했던 얘기인데요. 경제에서는 뭐냐면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호황기를 의미할 때 골디락스를 씁니다. 골디락스 의미는 알겠죠? 골디락스 할 때는 보면은 이거 여러 가지 씁니다. 물건 흥전 쓰고 사람의 심리에 대한 판매에도 쓰고 그 다음에
진열 상품 선택한 골디락스 가격을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상적인 정책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이 여기죠. 여기 골드락스인데 여기 보면은 차가운 수프입니다. 여기 따뜻한 수프죠. 그림에 여기 따뜻한 수프를 묶고 도망치다는 거죠. 황금빛 머리카락이잖아요. 그죠? 골드락스는 뜻은 황금색의 머리카락입니다. 뭐냐면 not too hot and not too cold. 그죠? 여기 물가에 이런 얘기죠. 이 요즘 CNN 뉴스를 캡처한 건데 왜 이 골디락스 정책을 패드 의장인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은 오랜 기간에 낮은 물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너무 위험하다. 큰 위험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K 방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못 살겠다. 좀 장소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단계를 2.2에서 2.5로 낮췄죠. 예,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경제도 골드락스 정책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론적인 배경을 깔고 한번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하기 전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나라를 한번 봅니다. 덴마크는 금리를 은행에 돈을 1억을 내면 돈을 갖다가 수수를 내야 됩니다. 그 1억을 저축하면 받는 금액이 9,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왜?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또 일본, EU, 스웨덴 이런 데는 제로금리를 지금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로금리는 시간 문제다. 그죠? 제로금리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경제성장이 답보 정치되니까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로금리를 되면은 우리나라도 은행도 앞으로 힘듭니다. 은행은 님으로 먹고 사는 데인데 그만큼 일자리 없어지는 거죠. 요거는 유럽에서 최근 4만 명이 은행원에 감만시켰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초저금리 사회가 오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금융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패드 의장은 물가도 올리고 금리도 적당하게 안 올리겠다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고 한번 보면 자 실제 보면 신문 난 내용입니다. 그럼 AIT는 아까 얘기했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아까 했죠, 그죠? 했는데 AIT에서 금리를 적용할 때에 이 두 가지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8년짜리 평균하고 4년짜리 평균 모델을 가져왔는데 4년은 너무 이렇게 불균형적이다는 얘기죠. 너무 균형이 안 맞아서 이거를 안 하고 요거는 좀 여기 그거거든요. 여기 경제 성장률 지표입니다. 요거는 금리, 즉 물가 지표고 요거는 이자율 지표죠. 여기 약간 금리 성장이 올라가면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죠. 요 또 경제 내려오면은 금리도 내려오고 이렇죠. 요거하고 요거 갭이 요거하고 갭보다는 여기 적으니까 8년차 모델을 써가지고 물가와 금리를 관리하겠다고 패드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이야기 AIT 했죠. AIT 아까 물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아까 했죠. AIT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자, 다음에 아까 골드락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면은 요것이 표가 가져온 겁니다. 신문에서 교수님 캡처한 건데 가중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데 가중 평균 성장률과 금리 부채라는데 이건 뭐냐면 가중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은 월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성장률을 더해 가지고 나누기 10인 것이 가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성장률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그다음 여기 R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도 1월 달부터 10월 달 대가 나누기 12행 금리. 그다음에 요 부채율이죠. 부채율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대가 나누기 10행 겁니다. 요거를
선진 10주기 선진국의 가중평균 성장 금리 부채를 해보니까 골드락스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 여기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이리 있겠죠. 성장률이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성장률만큼 그러니까 금리가 또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이렇게 연동을 비례적으로 연동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제학설의 물가와 금리, 물가와 실업률, 아까 이번 앞 시간에 파레토 곡선을 이야기했죠. 맞는데 문제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의 골드락스란 뭐냐면은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금리는 물가가 올라온 만큼 금리는 오른댔죠. 그것이 미 연방이 할 업무와 역할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금리를 올려가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는데 반도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오릅니다. 경제 성장률이 오른다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용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오르면은 이렇게 오르면은 금리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리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폴 그대로 마이너스 금리를 내려가는 거를 금리를 안 올리고 그대로 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장률이 오르니까 금리가 안 오를 만큼 금리가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의 유토피아랬죠. 그것을 골디락스라고 한다고 했죠. 자, 요거 뭐냐면은 금리가 내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가계부채 요까지 있죠. 이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위험률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자율 올리면은 부채 가계부채가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율도 어쨌든 부채율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마우스가 안 돼서 여러분 적어봤는데 AIT 평균 물가 목표를 적용하면은 하겠다는 게 연준의 부양 의지단 말이에요. 뭐를 왜 그런데 합니까? 송암은 이걸 했죠. 디플레이션을 대비한다 했죠. 그죠? 디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물가를 올려가지고 금리도 안 올리고 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 AIT의 페드 의장인 파울의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것을 천명을 이미 5년 동안 그걸 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잖아요. 경기 부양은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하는 것도 뭡니까?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인플레이션 오르더라도 경기 부양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겠다. 인플레이션을 그래야 경기 부양하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부양은 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자, 다음. 자, 오늘 신문에 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발효가 되네요. 미국이 반도체, 미국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있었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의 하웨이에 반도체 수출하는 금액이 꽤 됩니다. 근데 타격을 받고 있겠죠. 오늘 이제 15일 시작되니까 하웨이는 상당히 기업이 생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 하웨이 여러분 폰 쓰는 친구도 있을 건데 하웨이는 무선 휴대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못 받으면 생산은 안 되겠어. 그래서 삼성전자도 매출이 줄어들겠지만은 하웨이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흘러도는 이야기는 하웨이가 장마당에서 반도체를 한 3개월분을 해당 부분에 구입을 해서 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하웨이 제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웨이 제재를 통해서 M&A도 넣는 겁니다. 하웨이 기술 중에서 미국에서 문제된 것이 하웨이 기술 중에서
5G 기술이죠. 5G 기술을 미국의 고객 정보를 유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한 거죠. 자, 하웨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업체 특가 실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올해 스마트폰 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웨이도 같은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는 거래처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완전포로 만드는 그 스마트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줄어드니까 이익이 될 수 있겠죠. 하웨이 대신으로 오는 업체들이 지금 보면은 중국의 사오미와 오포, 비보 등에서 이제 반도체 구매량이 증가 예상되지만은 삼성전자와 LG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자기 시장에 중국 자기 시장에서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반도체 점유율과 스마트폰 점유율과 5G 통신 점유율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웨이가 1등이죠. 저 통신 시장에서 그죠. 물론 미국 아니고 유럽 쪽에는 아직까지 하웨이가 지금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다음 2등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13, 삼성이죠. 4등이죠, 그죠? 요래 있는데 요 시장이 하웨이가 시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여기 되면은 M&A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죠. 자, 5G 이야기가 했고, 자, 그 다음에 경제용어는 아까 이야기한 탈동자이겠습니다. 이번에 앞주 미국 노동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중국이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뭡니까? 중국하고 거래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꼴지 않다. 돈을 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안 되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 기자가 미국 노동절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물어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를 통해서 동조를 안 하겠다는 얘기였죠. 그죠? 남남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남남이 간다. 여기 있네요. 그죠? 중국은 아주 배드하다. 나쁜 사람을 본 거죠. 예. 자기들은 미국에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고 거기에 대한 그 부자들의 의무를 이행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디커플링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디커플링 의미가 뭐다? 자, 디커플링 동자다. 맞죠, 그죠? 세계 경제 비슷하게 하려는데 동자를 같이 가는 거. 중국하고 미국 같이 가는 동자인데 반대로 하는 거 탈동자죠, 그죠? 그래서 디커플링 합니다, 그죠? 경제분야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환율하고 이런 거 인민피나 주가 이런 걸 보면 설명하는 자료 쓰는데 이런 경제 분쟁에 대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커플링이 뭐다 하는 걸 알고 커플링도 알아야 되겠죠. 동자, 탈동자, 그죠? 여기 경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내용을 많이 씁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많이 나오고 디플레이션을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디커플링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하웨이도 이야기했고 아까 PPT에서 오늘 두 번째 M&A 얘기했습니다. M&A는 뭐냐면은 A라는 회사가 B를 사는 걸 얘기합니다. 사는데 우리가 M&A가 잘 되면은 성공이 나는데 잘 못 되는 게 저주라 이런 말도 씁니다. 왜냐면 기업을 살 때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은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최근에 여러분 아시아나항공이 현대백화점에서 살려 했는데 너무 뭡니까? 실사 가격에서 가격이 안 맞다 해가지고 승자의 저주 겁이 나서 M&A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케이스가 있죠. 자, 뭐냐면은 요 내용표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승자 제주 의미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많이 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기업 인수 대상이 시장 가치보다 더 비싸게 인수하는 경우를 승자의 저주다. M&A 저주다. 실제 우리 2014년도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전력부지에 10조, 실제 시장 가치는 3조밖에 안 되는데 10조 받아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경영에
많은 공격거리를 제공했었죠. 고가 매입 논란에 있어가 주가가 한동안 엄청 내렸습니다. 자, 있었고 얼마 전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성자 제주 때문에 못 낸 거죠. 여기 있었죠. 우리나라도 대형 성자 제주산에 있습니다. 금화시나 있고 두산, 박해도 있었고 하나,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했죠. 이번에 아시아나 포기하듯이.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진에서 하이마트 인수할 때도 안 했죠.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표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다음에 기회에 대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음번에 대면 수업 때 한번 쓸 건데, 요 내용이 자, 요 동영상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다음에 하고, 자, 토마토 피케티 교수한 21세기의 자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요 내용 하기 전에 자, 토마토 피케티 교수의 21 자본이 뭐냐면은 소득 집중 현상에서 부의 나쁜 점이 되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부유세를 일을 하지 않고 자본 소득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된다. 자본시장을 부유세 도입을 해서 시장을 조정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누진세를 도입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하는 것이 토마토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부자들의 같은 돈을 벌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세금을 떼더라도 많이 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진세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3천만 원 월급 받는 연봉 3천만 원짜리하고 연봉 30억짜리하고 같은 20%를 떼는 것이 아니고 연봉 30억짜리는 50%를 떼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본주의가 평등하게 흘러간다는 얘기가 토마토 피케티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을 뭐냐면은 시간이 됐는데 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자, 미국 소득의 불평 정도를 프랑스에 있는 토마토 피케티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도별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요 구간을 빼고 뭡니까? 고액 소득자들 요 구간 빼고 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소득에다 해보니까 소득이 일해서 돈을 버는 소득도 있고 돈을 활용한 자본소득도 있고, 여러분 부동산이나 자본을 갖고 투자한 주식도 자본소득이잖아요. 그죠? 일에 의하지 않은 기타 소득, 자본에 의한 소득을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적게 버는 사람들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본 불평등이라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요 분이 이제 그 PKT 교수입니다. 요 내용을 저성장 시대 자본 세습주의라는데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성장 시대의 세습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